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고비의 TV 구독자 마스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별로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장병으로 인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가서 막 일주일씩 병원 신세를 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정말 힘이 들었고 온몸의 근육들은 막 팍팍 튀는 것 같이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여간 그런 상태가 되면 주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바로 병실로 올라오게 되는데, 간혹 병실에 자리가 없을 때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계신 병동이 아니라 뭐 내과라든지 신경외과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병실에 우선 들어가는 일도 생겼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병동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제가 아침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블랙아웃이 되는 바람에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실려오게 됐는데 평소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겨우겨우 먹더라도 그대로 다 토해내는 상황까지 와서 소생실에 잠시 누워있다가 내과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온전히 제정신을 차렸을 때는 때가 많이 어두운 이미 저녁이었고요. 병실에는 수면등이 켜져 있어서 주변이 다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몸을 옆으로 뉘인 채 가만히 있었는데 병실 안에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병실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라 어지간한 발소리는 다 들리거든요. 뭐 구두굽 소리라든지 슬리퍼 끄는 소리, 뭐 운동화 같은 거 끌리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당시 제 귀에 들리던 소리는 누군가가 맨발로 시멘트를 밟는 소리였어요. 맨발로 병실을 착착착착착착 걸어다니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발소리는 아니었는데 제가 워낙 컨디션이 그때 안 좋았다 보니까 막 작은 소리에도 뇌가 울리듯이 막 그렇게 되게 예민했거든요. 실제로도 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착착착착 거리는 발소리가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병실의 다른 환자분들은 스스로 거동도 어려울 만큼 그런 중증 환자분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이 시간에 저렇게 맨발로 돌아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막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 막 발치를 봤는데 병원 입원실 침상마다 가림막 커튼 돼 있는 거 아시죠? 그 커튼 사이로 한 보통 여자 발 사이즈 정도로 되는 누군가가 각 침상마다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의아하긴 했지만 깊이 생각할 만한 그런 정신은 아니라서 다시 고개를 떨구고 누우면서 나지막히 저도 모르게 짜증 섞인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아, 거슬리게 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녀. 그 말을 내뱉고 고개를 뉘이고 다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몇 초도 안 돼서 누군가가 제 침상으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얼마간 계속해서 그 쳐다보는 느낌이 나다가 점차 그 느낌이 사라지고 제 링겁바늘에서 피가 역류하는 걸 보고 간호사를 호출했습니다. 제 핏줄이 되게 얇은데 맞는 수액이 또 칼륨이라 자주 막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분께서 처치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말했죠. 선생님, 여기 자꾸 누가 맨발로 돌아다니는데 그것 좀 못하게 해주세요. 환자분, 지금 다른 환자분들 다 주무시는 중이라 돌아다니시는 분은 없거든요.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안에 계속 돌아다녔는데 선생님 오시기 전에 나가셨나 보다. 아니요, 아무도 나오시는 분 없었는걸요? 그리곤
처치를 다 해주시고 그대로 나가시길래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것 같아요. 아마 제 팔에 링거가 꽂혀있지 않았으니까 꿈이었을 거예요. 꿈속에서도 여전히 착착거리는 그 발소리 때문에 침상에서 내려와서 병실 문 쪽으로 걸어나가는 중이었는데 키는 저보다 크지 않았던 여자 하나가 맨발로 제 건너편에서 한 칸 옆에 있는 침대의 환자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를 흘끔 한번 쳐다보고는 이내 곧 그 환자의 얼굴을 막 쓰다듬더라고요. 그래서 수상하다 생각하고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고 다시 호다닥 달려와가지고 그쪽을 봤더니 그 여자가 온데간데 안 보여서 밖으로 나갔나 싶어서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복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맨발에 그 여자가 다른 병실 쪽으로 타다닥 달려가다가 저를 한번 흘끔 보고는 그 병실로 그대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저 여자 저거 진짜 뭐지? 간호사는 또 왜 하나? 저는 얼른 쫓아가서 그 여자가 들어간 병실 문을 열고 안쪽을 봤는데 1인실이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위에서 그 맨발의 여자가 폴짝폴짝 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폴짝폴짝 그 배 위에서 뛰다가 다시 한번 그 환자를 내려다보고 또 막 웃으면서 팔짝팔짝 그렇게 뛰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에 넋을 놓고 입을 벌리고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리 와서 너도 나랑 같이 하자. 그 얘기를 듣자니 이거 가만 놔둬선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달려가가지고 있는 힘껏 그 여자애를 밀쳐 떨어뜨려 냈어요. 그리고 누군가 급하게 뛰는 발소리에 눈이 퍼뜩 떠졌는데 간호사 몇 분이 급하게 제가 있던 병실로 막 뛰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전 꿈속에서 그 맨발의 여자가 얼굴을 어루만졌던 그 환자분한테 가셔가지고 급하게 뭔가를 막 하시더라고요. 곧 의사선생님도 급하게 들어오셨고 응급처치를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다 보니 의도치 않게 소리를 다 듣게 됐는데 그 환자분께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 중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있던 병실에 중환 환자들이 많긴 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던 환자가 갑자기 왜 그러냐며 막 의료진 분들도 당황해 하시는 게 보였고 아마 그 모습을 막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는 다시 한번 잠에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자다가 검사 때문에 피를 뽑아야 한다고 저를 흔드는 간호사의 손길에 눈을 뜨게 됐는데 그 병실 그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간호사분께 그분 어디 갔냐고 여쭤봤더니 그분 결국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암 치료하시던 환자분이었는데 수술도 잘 돼가지고 경과가 좋은 분이셨대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오전에 피검사 결과 수치가 좀 나아져서 주치의 선생님 관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병원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검사 수치만 약간 나아진 거였지 몸 상태는 여전히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여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을 떴고 병실에 수면등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아, 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힘겹게 팔을 뻗어서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12시 15분 정도였고 다시 자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내려놓던 바로 그 순간 누가 제 침상 옆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져서 슬쩍 눈을 뜨고 쳐다봤어요. 어제 그 여자? 어젯밤에 본 그 맨발의 여자가 아주 험한 인상을 하더니 여기 있었잖아! 하더니 제 가슴팍을 피부째로 들어올려서 미친 듯이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진짜 천장과 바닥을 막 그렇게 오르내리면서 패대기 쳐지고 있는데 그 고통이 온몸에 그대로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그렇게 패딩이 처지다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아휴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침상으로 내팽개쳐졌어요. 그렇게 패딩이 처지고 있던 순간과 그 장면들이 꿈이나 가위랑은 좀 달랐고 그렇다고 현실은 분명히 아니었겠죠. 제가 그렇게 막 천장을 오갔을 리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숨도 못 쉬고 온몸이 부서질 듯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 간호사분께서 오셔가지고 저를 체크해 주셨어요. 체내의 산소농도 체크하는 그 기계가 울려가지고 저한테 뛰쳐오신 건데요. 마스님, 숨 쉬세요. 숨 안 쉬면 안 돼요. 숨 쉬세요. 이러면서 막 계속 저를 흔드시는데 진짜 얼마나 괴롭던지 겨우 손가락을 들어서 숨 쉬는 중이라는 걸 알렸고 간호사분께서 나가신 뒤에 제가 친구한테 그 신기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얘한테 연락을 하려고 핸드폰을 집어서 시간을 봤는데 오전 3시 38분인 거예요. 잠이 든 것도 아니었고 잠깐 시간만 확인한 뒤에 그 짓을 당했을 뿐인데 3시간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간신히 나 귀신한테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정신을 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피검사한다고 해서 간호사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께서 일찍이 병원으로 와주셨고 제 몸 상태를 살피다가 가슴 쪽을 살짝 보셨나봐요. 딸, 너 가슴 안쪽 좀 보자 하시며 옷섭을 이렇게 들추셨는데 세상에 그 새벽에 그 여자한테 움켜쥐어졌던 그 부분이 뭐에 긁힌 것 마냥 완전히 다 빨갛게 일어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드문드문 피까지 맺혀 있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가려움에 긁은 줄로만 알고 살살 좀 긁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새벽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알겠다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위는 멍으로 자리 잡고 말았고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주 선명한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그 문자를 보냈던 친구가 어머니랑 함께 잘 아는 스님한테 방문을 해가지고 제 이야기를 여쭤보고 왔대요. 근데 보통 흔히 말하는 수호령의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본디, 기운이 센 사람들은 그런 잡기 같은 것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지만 이야기 속에서처럼 그 사람의 기운이 약해질 때 그 틈을 타서 마구 건드려댄다고 합니다. 못 먹는 감 떨어지기 전에 미친 듯이 건드려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꼭 과로를 할 때면 몸 상태가 심하게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일도 줄이고 일 욕심도 줄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꼭 한 번만 잊지 마시고 아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와.